고객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뭐 자기 거니까 좋다고 말하겠지. 아무리 좋은 점을 구구절절 말해 그건 본인의 물건을 팔려고 애쓰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럼 진짜 고수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운이 좋았었다. 그리고 운은 애매하기 때문에 타고난 감각이나 센스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창업을 시작조차 못 해봤거나 그러한 창업 강의를 파는 사람들은 오히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한 말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나에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운이나 실력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나시면 창업에 대한 확실한 구조를 갖고 남들과 다른 시야를 얻게 되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장사는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는 구조다의 장구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혹시 창업 감각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남들과 달리 시야가 넓고 생각이 비상해. 또는 나는 남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창업 감각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영화 울프 더 오브 스트리트를 보시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Sell me this pen. 디카프리오가 지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펜을 나한테 팔아봐. 지금 여러분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펜을 하나 팔아야 됩니다. 어떤 말부터 하실 건가요? 만약 머릿속에 떠오른 첫 문장이 이 펜은 최고의 펜이야. 이 펜은 너무 이쁘고 가벼워 등등 펜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감각이 연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이 하는 착각, 내 제품의 장점과 차별점을 잘 설명하면 고객은 분명히 사고 싶겠지? 라고 생각해. 하지만 고객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뭐 자기 거니까 좋다고 말하겠지. 아무리 좋은 점을 구구절절 말해 그건 본인의 물건을 팔려고 애쓰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럼 진짜 고수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진짜 사업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제품 이야기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질문부터 하죠. 예를 들면은 혹시 지금 본인의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라는 질문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부터 하는 순간 고객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펜과 연결된 어떤 질문에도 상관이 없어요. 질문을 통해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혹시 펜이 아닌 다른 걸 원하는 건 아닌지 즉 펜을 들이대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이야기와 니즈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제가 좀 더 쉽게 얘를 약에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약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약을 먹는 걸까요? 아니면 몸의 불편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불편함을 없애려는 게 목적이죠. 사람이 약을 먹는 이유는 약을 먹고 싶어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잠을 못 자서 즉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약의 맛이나 색깔, 모양 이런 건 사실 관심이 없어요. 내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이 약 먹으면 괜찮아져? 이거죠. 지금 내가 아프고 불편한 걸 없애는 게 목적인 거지. 배가 고파서 설마 약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약을 먹는 건 내 불편함을 없애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창업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제품부터 말하지 않아요. 사람 먼저 보고 질문을 합니다. 이걸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또는 이 사람은 무엇이 불편해서 돈을 쓰려고 할까? 그리고 이걸 통해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을까? 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이미 창업 사고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만 해볼게요.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고 싶을 때 도구를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 운동화는 걷기 위해서 존재하고 지도는 길을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돈을 쓰는 이유는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창업의 절반은 끝난 거예요. 사업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지켜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두 번째, 그 상태가 왜 불편한지. 세 번째,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 사업의 4단계의 흐름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려지면 창업은 지금 바로 해도 됩니다. 아이템이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 사고 구조가 이미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 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 사업의 4단계를 이용해 펜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죠. 혹시 요즘 글을 쓰다가 멈칫한 적 있으세요? 한 번에 쭉 안 써지고 중간중간 손에 힘이 들어가거나 글씨가 자꾸 삐뚤삐뚤해지는 느낌 있으세요? 여기서 펜의 이야기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오직 상대의 현재 상태만의 얘기만 꺼냈어요. 두 번째, 그 상태가 왜 불편한지. 이게 은근히 불편한 게 글씨 쓸 때마다 집중이 자꾸 끊기죠. 회의 중에 메모하다가도 신경이 쓰이고 시험이나 서류 작성할 때 특히 더 긴장되고, 이렇게 문제를 현상이 아니라 볼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 시점에 이렇게 해요. 이게 계속되면 글씨 쓰는 걸 점점 피하게 되고 메모를 대충대충 하게 돼요. 결국에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이렇게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죠. 네 번째,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지금 이 판매에서 중요한 건 펜을 설명할 시간이 전체 20%도 안 됐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상태를 말했고요. 그 다음 불편을 공감해 그대로 두면 생길 문제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필요한 변화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펜을 사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불편함을 해결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이 과정에서 이 펜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불편한 상태를 참고 살아가던 그 고객이고, 펜은 그 상태를 바꿔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사람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나아진 상태를 사는 거구나. 그래서 사업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제품부터 설명하지 않는 것.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왜 불편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해지는지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은 이겁니다. 창업은 무언가를 잘 파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왜 돈을 쓰는지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업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순서를 지켜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상태가 왜 불편한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해지는지, 이 흐름이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은 창업을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미 창업을 해서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제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걸어뒀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